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화선사 때문에 웃어야지 뭐 어떻게 하면. 함경남도 갑상군,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무hul사가 가까워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무hul사가 아니냐, 헷갈린다. 무hul사다. 갑상군에 이 갑산면에 있어서 가깝지요. 또 뭐도 가깝다 그랬잖아요. 자북사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화선사의 그 인연지, 우리가 말하는 상체, 그죠? 전생 빛을 갚는 그 상체 인연지가 삼수갑산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죠. 누가 그 가라고 등 떠밀어 가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힘들어. 함경남도 갑상군 갑산면에 있는 절부hul사는 경화가 서당을 열고 학동을 지도하고 있는 마을이여 되네 가까워요. 근데 경화선사는 갑상군 웅이면이었어요. 웅이면. 근데 어떤 놈들이 또 웅이면이라고 하니까 웅이면도 있고 웅이방이라고도 하죠. 웅이방, 웅이면 다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웅이면이 그 누구요? 그 달마대사가 그 사약을 받고 열반하신 곳인데 경화선사를 높이 살라고 그렇게 꾸민 거라고. 어떤 미친놈이 지가 꾸몄구만. 어떤 미친놈이 또 제가 2012년에 박사논문 쓰려고 할 때는 진짜 이 경화선사에 대한 그 포악질, 경화선사에 대한 폄훼,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가지고, 아니 심지어는 경화선사가 웅이방이라니까, 웅이방이 아니 웅이방이 그 달마대사가 열반하신 곳인데 경화선사를 뭐 그거 하려고 여기서 꾸민 거야.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이놈아. 웅이면이 있고 지금도 지도에 그 함경북도 지도를 가면은 그 웅이면이 있어요. 웅이방이.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게 고뭉자에다가 귀자거든요. 어이가 없는 놈들이, 개싸가지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제가 참 경화선 우리가 있잖아요. 시련이 많이 닥치면 세져요. 이게 그 케이스가 저거든요. 케이스가 전데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 근데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경화선사에 오는 화살이 하도 많이 와서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세지지 않으면은 잔다르크 뭐냐 여전사가 아니면은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 경화선사한테 오는 이 쏘아대는 이 독화살들 있잖아요. 이 독화살들,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아니 심지어는 왜 웅이방 도화동까지 지랄을 하냐고. 웅이방 도화동, 내가 하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처음 탁 듣자마자 바로 내가 쳐봤어요. 여기 지도를, 함경북도 지도를 보니까 그냥 정확하게 웅이방 도화동, 거기에는 도알이라고 나와요. 경화선사도 도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경화선사가 1912년 4월 25일 날 열반하셨는데 1913년에 일본 놈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도알이가 도화동으로 변한 거야. 웅이방 도화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도알이야. 경화선사가 도알이 글방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경화선사 당시 살아계실 때는 도알이였어요. 웅이방이었고. 근데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제가 이 여걸이 돼갖고 여전사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잔다르크다 이래서 그냥 막 이 경화선사를 방어하다 보니까 세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화는 혼자 혼몽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류중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무hul사를 찾아 더위를 시키고 부천인도 반날 작정으로 이곳에 찾아가니 번뇌 근심 멀리 있고 창명바다 보면 경화선사 좋아하셔? 창명바다에서 만리 물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근데 너무 멀어. 만리 물가야. 아이고. 괴목과 버드나무의 장평마을에서 벌판을 바라보고 구름과 안개 낀 무hul사에서 누각에 올랐더라. 이 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뭐 한일합방이라는, 아니 그
뭐랬어? 아까 을사보호적이랬어? 그게 아니야. 한일합방이야.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만리물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화선사가 이 갑상군, 갑산면에 오셔서 무울사를 혼자 오신 거죠. 아까 그 자복사는 오히려 자복사도 갑상군의 북부리에 있어요. 거기는 북면 북부리에 있는데 얘는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더 무울사를 지금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가까운 곳이니까 가셔서 며칠간도 계시고 그래서 더위를 식이고 부처님도 발랄 혁정으로 이거 찾아가니 번뇌 근심 멀리 있고 멀리 창명받아 발리 물가를 희망을 잃고 있어. 생각하며 회상하더라. 괴목과 버드나무의 장편 마을에서 벌판을 바라보고 구름과 안개 낀 물서에서 몇 번을 자빠지면서 누각에 올랐더니 가보니까 거미줄에 쳐있고 풀이 막 자라가지고 이 암자는 무슨 그물을 했죠? 아까 그물을 했죠. 그러니까 풀그물이구나. 풀이 막 엉켜 있는 거죠. 풀이 엉켜 있고 아까 거미줄은 따로 또 따라 했었죠. 초암이 바로 초암이 한꺼번에 띄면 안 되겠구만. 초암이 한꺼번에 풀구물이 그러니까 풀이 막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침침한 창은 때마침 구름과 안개가 낀 날이어서 구름과 안개 낀 날이라 더 어둡겠구만. 그죠? 밤낮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어둠침침한데 오랜 세월 거미줄이 얽히니 아까 그 예탑은 거미줄이 얽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미줄이 얽힌 예탑은 몇 해나 지났던가. 허무하도다. 그래서 여기 무울사에 오셔가지고 뭐 잘됐니만 무울사 주인인 것 마냥 싹싹 치우시고 거기 계셨구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 내가 승려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아이고 속상해라. 또 안 돌렸네. 에이씨. 또 안 돌렸어요. 함경남도 갑상군 갑산면에 있는 절무울사는 경화가 서당을 일고 학동을 지도하고 있는 마을이죠. 경화는 온몸으로 생계를 되면서 이래중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가까운 사처 무사를 찾아 더위를 식히고 부처님 담날 적정을 이곳에 바로 찾아가니 번뇌 근심을 잊고 불리 청명과 달리 물거를 생각하며 예상한다. 괴목과 버드나무의 정평만에서 벌판을 바라보고 구름과 긴 무울사에 두고 위에 올랐더라. 여러 번 자빠지면서 갔죠. 조암의 침침한 창 그러니까 그 풀로 뒤덮여 있죠. 장은 때마침 구름과 함께 깨날에서 밤낮을 kum반을 정해 어둠 침침한 오랜 세월 검지를 이렇게 탑은 몇 해나 흘렀더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 하다 율락의 인생은 아까 율락 말했죠. 율락이 뭐 여자가 보면 그것이 아니고 초록에서 떨어져서 나뭇잎이 지는 거 그리고 세상사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서 살림과 명예와 살림, 가사살림이 다 줄어드는 그런 걸 율락이라 했죠. 인간 세사 그 정상들을 생각하니 늙은 노선 경은 눈물만 흐르고 있다. 경화가 무울사를 찾았을 때는 더위가 한창인 여름이었더라. 아까 더울서자 나왔었죠. 멀리 푸른 박물을 끼고 규모로 봐 누각까지 갖추고 있는 옛날에는 좀 화려했던 누각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은 거미줄에 얽혀가지고 아무도 안 와? 산속의 사찰로 한때는 많은 승들이 불법을 구하고자 모여들어 용성했던 사찰로 보이더라. 무울사가 작은 사찰이 아니었죠. 하지만 우거지게 자란 숲불로 초암이라고 그랬죠. 풀에 얽힌 거미줄, 풀에 얽힌 그물, 풀거물로 침침한 청은 밤낮을 구경가기 어려울 정도다. 어둡고 언제 부칠지도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 빈절이야. 등대차나 거미줄이 연기성기 섞여서 뜰 앞에 서 있는 예탑을 하렵시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인상부생을 느끼고 있는 허무함으로 경호는 에라 모르겠다. 청소나 해야자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머무르는 동안에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모르지만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또 귀신도 나타나고 또 독을 소굴이야. 도둑놈들의 소굴이라 아무도 없으니까 또 와서 훔치러 와. 그럼 또 줘.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주름패인 눈가에 눈물 가득고 몇 해나 지났는가를 헤아리면서 늙은 노선 경화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다. 아이고 슬퍼. 아이고 슬퍼. 여기서 경화의 중도불이의 실천은 중생과 함께 나누는 고통이요. 자신과 중생을 둘러보지 않는 불이법의 증득으로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며 아까 벌써 율락의 세월. 경화는 이건 무울사에서 선승의 신분을 떠올리면서
지난날의 회포 속에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쓰면서도 이 전봉준 얘기를 몰랐으니까 꺼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날의 회포는 다 전봉준 때문이지 뭘. 인생 무상도 또 전봉준 때문이고, 그냥 전봉준의 전자도 몰랐으니 쓸 수가 있었나? 쓸 수가 없었죠. 힘들다.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크게 넘어가네요. 아유. 주흥 주흥 선취시의 중도부리. 또 이게 뭐 제가 이 제목을 잘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전이라 하도 이 온갖 잡것들이 자꾸 경허선사가 술 마시고 무엇이었저고 해서 내가 그냥 아예 주흥을 넣어버렸어요. 주흥이라고. 뭐냐? 주흥이다. 그 다음에 선취시도 마찬가지예요. 선취시도. 그래서 이 취자를 보면 취할 취자잖아요. 내가 만든 제목이에요. 주흥 선취시. 당당하게. 이제 북한으로 갔으니까 니들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뭐냐? 경허선사가 남쪽에서 피부병 좀 문둥병 치료하려고 많이 먹다 보니까 전봉준 때문에 속상해서 드셨나 본데 그 파견이 뭐니 난리를 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녘으로 갔으니까 경허선사는 뭐야? 유생이잖아 이제. 그리고 유생이니까 뭐 유생들하고 술을 피할 길이 없었죠. 그렇다고 경허선사가 돈이 있어가지고 술을 사드신 것도 아니고 얻어먹는 거죠. 얻어먹는 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주흥 선취수로 해버렸어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정말 진짜 많은 고민,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 제목을 붙인 거죠. 굉장히. 그래서 무념무상에서 붙였어요. 뭐냐? 내가 니들과는 다르니까 건드리지 마. 경허선사. 주흥이다. 왜? 술 마시면 흥나고 선취시다. 취해서 쓴 선시다. 어쩔래? 볼래? 맛 좀 볼래? 이것들아? 어디서 경허선사가 술에 취한다고 취할 뿐도 아니고 선취시 들어봤냐? 주흥 들어봤냐? 이래서 이제 이 지은 제목이 이건데 굉장히 많은 좀 뭐랄까 갈등이 있었었죠. 이것들이 이걸 써놓으면 더 지랄을 하려나 하다가 그래 좋아 한번 붙어 맞짱 떼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맞짱 떼자 해서 그냥 과감하게 한 시가 이 제목이 이건데 주흥 선취시가 왜 했냐면은 현사가 북쪽에서 남쪽에서는 뭐 마음대로 술도 못 드셨지만 북쪽에서 이렇게 그걸 하신 다음에 시가 몇 개 있어요. 네, 술을 하신 다음에 한 시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경어의 불교에 관한 투철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선지식으로 불법은 따로 설할 것도 없는 선지식이니까 불법은 따로 설할 것도 없는 일상의 단나 경계 그 자체의 힘을 이미 설파한 것이라는 자신의 중도 분리 여기서 불이가 아니고 분리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썼죠. 중도는 불이다 분리의 선리를 담고 있더라. 일부러 썼어 이렇게. 중도 불리의 선리 아시겠죠? 둘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불리. 중도는 이치가 아닌 실천에 이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선리를 담고 있는 법문이라는 것을 간파하는 절대적 안목이 필요한 선지법문이 뭐더라? 선지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 가요? 과거에 내가 있으면서 고민했던 부분과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네요. 중도 불이가 아니고 중도 불리다 어쩔래. 리의 선리를 담고 있더라. 선리를 담고 있는 무슨 시? 어? 선취시. 너네가 선취시를 알아? 주흥 선취시를 아느냐고. 이 취자가 취할 주자다. 어째 술주자가 있죠? 여기도 술주자가 있죠. 주흥 선취시. 이놈의 술 때문에 경호선사가 피해가기가 오냐 파괴다. 그러다가 이제 진묵대사도 경호선사의 후신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근대 불교의 이대한 선승 경어가 이 곡차 뭐냐? 바로 이 곡차요. 곡차. 곡식곡 차. 곡식으로 만든 차 뭐죠? 막걸리지 뭘. 또 그 맑은 술. 옛날에는 이 절에서 술을 빚었어요. 그래서 술을 빚어서 공납했죠. 나라에 바치는 진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자주 빚는 곳이 있었었죠. 이 곡차를 마신 뒤 법문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의 비난은 그래서 진묵대사도 곡차라고 하면 마시고 술이라고 하면 안 마시고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린 사미가 진묵대사 약 올리려고 끝끝내 술이라고 했다가 그냥 그 신장님한테 그냥 혹법신님한테 철퇴를 내려맞아 기자하죠. 그게 바로 이거야. 일벌의 비난은 경어의 진가를 오로지 술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니까요. 약으로 먹는 약술도 술이냐? 경호선사가 술 먹고 취해봤냐? 경호선사가 술 먹고 추퇴했냐? 경호선사가 술 먹고 부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안 해봐서. 취. 술버릇. 취. 다 안 해. 추퇴 말고. 생각 안 나네. 술 먹고 하여튼 그거는 찾아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계율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해 경어의 진면목을 영원히 벗지 못했더라 이 말이죠. 술 먹고 하는 걸 뭐라 그래? 힘들어. 주파도 아니고 주사라 그러죠. 주사에 술 먹고 부리는 주사 부리나 경호선사가? 언제 경호선사가 주사했어? 언제 추태부리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술 드시면 더 세져요. 원래 술 먹으면은 이 독한 사람들은 술 먹으면은 더 정신력이 세진다 하더라고. 근데 경호선사에서 술에 대해서 하는 인간들은 그것들은 전부 하근기들이죠. 핫바리들. 경호선사의 진면목은 영원히 못 보겠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응?
이후 1904년 남녘을 떠난 경어는 1903년 2월 11일 이일 삼수갑산에서 비승비석으로 살면서 유학자들과 술을 벗삼았지요. 시와 풍류를 즐기지만 그는 붓다의 제자로 결코 승려의 신분을 단 한 번도 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술을 마시되 술에 취하지 않았고 유한속복하되 승복을 버리지 않았고 판전등화 같은 나라에 이것 때문이라니까. 경호선사 애국자죠.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더라. 헐벗고 굶주린 빈초들의 삶의 눈물을 흘리며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경어의 영원한 칭과 술과 함께 이 모든 시름을 끌어안고 할 일 없는 세월을 보석처럼 보냈더라. 이게 이 인간이 아주 시인처럼 써놨네. 보석처럼 보냈답니다. 에이? 헐벗고 굶주린 민초들에게 삶의 눈물 흘렸죠.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했죠. 경언의 영원한 칠거숭아. 영원한 친구는 여기서는 이제 주흥선취시라 술을 이제 미화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사 술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술을 자체가 병 고치는 걸로 써서 썼는데, 그래 놓고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묘양산으로 도망갔는데, 가니까 이제 술이 없잖아요. 거기 묘양산으로 도망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을 끊으라는 병이 생겼더라. 그 약을 끊고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영호당한테 보낸 그 서간이 있어요. 술을 친구와 함께, 술과 함께 이 모든 시름을 끌어안고 할 일 없는 세월, 정말 할 일 없는 세월을, 기다림이 없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내게 보냈더라, 이런 얘기야. 얼마나 경호선사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으면 보석처럼 보냈다고 써있네요. 나도 모르는 보석처럼. 그러네. 알았어. 보석처럼 보냈구만, 우리 경호선사가. 우리 경호선사가 보석처럼 보냈다. 보석처럼 보냈죠. 경호는 그곳에서 유생들과 어울려 술과 시를 즐기며 나라의 장래를 도나기도 하고 맨날 애국지심이야. 그래? 시류를 즐기기도 하며. 이 시류가 틀렸네. 이 시자는 뭐더라? 이 시자는 이런 시자 쓰면 안 되죠. 시자를 써야죠. 시자는 시류를 즐기기도 하고 훈몽으로 살면서 세상과 어울려 수많은 중생들에게 존경받는 박진사가 돼. 박진사 존경받았어. 우리의 자랑거리 박진사라고 하잖아요. 무덤 찾으러 갔더니 못 내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오 마이 갓. 2년도 안 살았는데 올라서 갑산에서도 짜르르 소문이 났어요. 짜르르. 우리의 위대한 박진사. 존경받는 박진사가 되어 말년의 꿈 같은 삶을, 여기서 꿈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하고 좋아서 꿈이 아니에요. 허망한 삶을 술과 시와 함께 살다가 바람처럼 천화했더라. 이 천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천화는 영원한 삶이야. 영원한 삶. 일반인들은 천화하지 못해요. 깨달은 자가 또 다른 곳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옮길천. 그래서 옮겨갔더라, 이런 얘기요. 몸을 벗고. 딱 이게 또 경어선사지요. 아이고. 이처럼 호석액이요. 호서기납, 호서병독, 기납, 석경어 이렇게 쓰죠. 경어선사는 자기 자신을 석경어라고 했어요. 석시. 나도 석현지 할래. 석현지. 바꿀까? 석경어의 호서 주흥선취시는 여기서는 또 이 취자를 또 써봤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니까. 내가 이 트릭이 많아요. 누가 이기나 보려고? 니네가 깜빡 속았지? 취라니까 취할 치만 한 줄 알았지? 천만에야. 나도 보통은 넘거든. 그렇게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기서 취자는 뜻취라는 뜻이죠. 뜻취.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바, 이런 얘기야. 뭔 말을 얘기했죠? 뜻, 선취시. 선의 뜻을 나타낸다. 뜻지나 뜻이나 똑같아요. 또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중선취시는 경어를 중생들
안에 불법으로 인도하는 윤활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선취시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선취시가 취향을. 주흥선취시 잘 들으세요. 주흥선취시가 갑자기 취가 뜻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아느냐? 모르지. 이것들 박사 논문 할 때 그 교수들이 그냥 이런 건 보지도 않아. 읽지도 못하고. 경어의 주흥선취시는 남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있어요. 선취시가 많지요. 왜냐하면 선지시라고도 하고 선취시라고도 하고 뜻도 있자니까. 경어의 주흥선취시는 남한에서도 여러 번 보이고 있다. 특히 남쪽에서 탄생된 주흥선시는 빼어난 작품에도 빼어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엄청 멋있는 빼어난 시가 많은데 남쪽에서는 이 잡놈들이 경어선사를 잡아먹으려고 술자만 들어가면 난리를 떨었죠. 특히 근데 더 나쁜 거는 요즘 들어있는 그 학자나부랭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는 중도 있어요. 중이 비구니도 있더라고. 비구니 불구하고 왜곡된 오해. 지금은 찍소리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대선사를 몰라보고 자기의 위대한 스승 대선사를 몰라보고 그게 어떻게 비구고 비군이겠습니까? 반성하시오. 그런데도 잘만 씨부리고 있더라고. 반성하시오. 이 경어선사를 쓰레기로 몰아붙여요. 뭐셨지?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아주 경어선사 2012년에 100주년 기념 해놨더니 난리도 아니라니까. 어떻게 경어선사 쓸어붙이려고. 참 인간이 악함이 경선사 그랬잖아요. 인간이 악함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하늘에 뻗친다. 악독한 기운이 하늘에 뻗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왜 그래? 인간답게 잘 살다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 그 빛 같은 이 경어선사 이 시 말이요. 이 글, 주옥 같은 이 글 말이요. 선취시. 이걸 어디서 우리가 맛보겠습니까? 띠끌. 띠끌 같은 세상 살다 가면서, 회곡보다도 더 맑은 그런 글귀를 우리가 여기 접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새치 혀끝으로 막 씨부렁대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경어선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후학들이. 그해 주흥선시는 빼어난 작품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오해 그리고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폄훼. 우리가 이 경어선사를 너무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어선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요. 경어선사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99.9겠죠. 싫어하는 것들 0.01% 이것들을 나중에 어떠한 도끼를 뿜어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선으로 바라보는 폄훼하는 것. 폄훼의 해석으로 본시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시? 주흥선취시가. 주흥선취시. 그거 있잖아요. 나귀애를 보낸다. 술 취한 취왕성으로 살겠다. 이거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져. 그 윤피람을 지나가며 그죠? 그런 멋진 시들이 있는데 마이가 빛을 못 봤었죠. 그래서 저 같은 주흥시의 백미의 북녘시를 먼저 남녘시는 소개를 안 하고 있군요. 남녘시에서도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이 주흥선취시가 있어요. 그런데 빛을 못 받고 이제 지금부터는 북녘이니까 건드려봐라. 내가 경어선사가 술을 마시던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당당히
이 북녘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경선서의 삼수갑산의 행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북녘의 시를 먼저 감상하여 북행에서 생산된 자유로운 중선취시를 감상해 봅시다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시가 소개될까요? 이처럼 경어는 이거 북녘보다 남쪽에서의 주흥은 그리 자유롭지 못했지요. 남쪽에서는 하도 시시비비가 많아서, 근데 북쪽에서는 그냥 북쪽인데 맞대. 그것은 경어가 승려의 신분으로 더구나 대선사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괴를 뜻하는 경어의 음주, 술 한잔 마셨다고 난리가 나서 쉽게 용납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어는 일부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고 본다. 그러나 경어의 성품상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 더구나 깨친 자의 경지를 이룬 후에는 더욱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는데, 경어는 그까짓 술 마시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해? 안 해. 하지 않았어요. 상관. 음주 행각을 하였어요. 어떤 음주? 치료약이지. 치료약. 뭔 소주? 개소주. 개소주. 경어의 심사 또한 닭똥집에다가 소주를 절여가지고 먹는다라는 그러한 그 피부병을 고치는 약, 민간 처방이죠. 민간 처방으로 그 개소주를 마셨는데 그냥 음주라고 난리를 떨으니까 경어의 심사 또한 결코 펼치 않았으면 그의 여러 시에서도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더라. 그런데 그 심사가 편치 않았음에 그 시가 사실은 뭐 주변의 의식보다는 전봉준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게 더 그 경선사를 힘들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런 시를 쓰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 북행에서는 경어에 여기도 지금 전봉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안타깝지만 경선사가 북쪽에 가서 쓸 드시고 한 거에 대해서 전봉준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건 모르니까요. 북행에서의 경어의 신부는 비승비속으로 유생들과 어울리며 한잔술을 마주하고 다 뭐예요? 시정을 논하죠. 시정은 뭐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지심. 좀 괜찮다가 또 왜 그래? 시정을 논하고 시를 읊조리고 중생들과 어울리며 세속의 자신을 흠씬 적시고 그렇게 대자유 속에서 대자유는 아니지 몰랐으니까 이것도 전봉준 나타나기 전까지 경어의 주흥시는 탄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경어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고 이건 맞고 성마저 둔갑했죠. 경어의 대변시는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전봉준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류중행의 그냥 끝판왕이었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경어의 이류중행 속에서 경어의 주흥은 남한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웠었겠지만 주흥시에서 보이는 경어는 더욱더 오히려 더 남쪽에서보다 남쪽에서는 막 그냥 내가 추강신으로 살 거야 막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절제된 모습으로 격조 높은 경어의 주흥 선취시를 생산해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흥 선취시예요. 제목은 유감. 우리도 유감이라는 말을 쓰죠. 이 시는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경어집에 실려있다. 자신을 생각해서 괴로움을 참으면서 눈속을 뜯고 동량에 온 누구에게 이 시는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이 시의 주인공을 알게 됐죠. 이 시는 자를까? 자르자.